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탈북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오랜 시간 참고 버티고 스스로를 설득하다가 어떤 한순간을 계기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는 정말 더는 안 되겠다고 느꼈던 순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룹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순간은 배급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입니다. 배급이 줄어드는 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배급이 없다는 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을지,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노후를 버틸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은 아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이에게 먹일 것이 부족해졌을 때, 아이 앞에서 없다는 말을 반복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이 무너졌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굶어도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고파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곳에서 아이의 미래가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이나 사고 역시 탈북을 결심하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됩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기서는 아프면 그냥 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낍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생활 단속이나 통제 강화도 결정적 순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예전에는 눈 감아주던 일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질 때 사람들은 숨막히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탈북을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고향,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늘 늦어지고 망설임은 길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모든 고민을 덮어버리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식사를 못 챙긴 날, 아이의 한마디, 갑작스러운 단속 또는 주변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를 떠나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탈북을 결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심 이후의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탈북 루트는 막혀있고 실패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는 탈북 실패의 대가가 훨씬 무거워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흔들립니다. 내 선택 하나로 부모, 형제, 아이까지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탈북을 실행하게 되는 순간은 대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느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미 생활이 무너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지금 상태로 남아있어도 결국 같은 결과일 것 같다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탈북자들은 이 시점을 넘어서면 두려움보다 체념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걸리면 끝이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서로 맞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후자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탈북이 곧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3국에 도착한 뒤에도 삶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신분 문제, 언어 문제, 생계 문제는 또 다른 현실의 벽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겪는 시간이 북한을 떠나는 과정만큼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단속될지 모른다는 불안, 송환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어도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탈북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북자들이 말하는 변화는 이 선택이 점점 더 절박한 결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탈북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서 조용히 고민되고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민층뿐 아니라 일정한 지위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생활, 아이, 건강, 미래, 통제, 이 모든 요소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탈북의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